네, 오늘은 골드만삭스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렸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을 하면서 이쪽 섹터가 없으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포모를 느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일 시장에서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인데 미장에서 리게이팅이 급등을 하면서 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컸었는데 좀 아쉬운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맞습니다. 장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빨라진다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한 30%가량 급등을 하고 프리장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한 8%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여기 이 구간 지금 가격대로는 한 8,200원대 구간에 대한 돌파 유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돌파를 테스트하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테스트가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의 구간이고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방이 더 크게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걸 재확인하는 날이었다라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를 해주셨던 링크솔루션이 하루 만에 상당히 견조한 주가 상승을 보였네요. 네, 요새 들어서 제가 이제 넥스트레이드 접근 가능한 종목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근하신 분들은 바로 수익을 이렇게 볼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23,000원대 공모가 라인을 돌파하면은 상방이 크게 열린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3,000원대를 돌파하자마자 24,000원대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높게 드렸습니다. 37,000원대까지 추세가 쭉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히 홀딩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에 우리는 잘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홀딩하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를 선점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봐야 할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오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바이오 기업들의 이벤트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로 집중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유한양행에 대한 이벤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과거의 바이오랑 지금의 바이오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앞으로에 대한 코스닥에 잘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 보니 지금은 바이오를 조금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제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바이오 하면 바로 떠오르는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한 바로 나왔죠. 비만 치료제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3분기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에 매니저님은 집중을 하셨을까요? 네, 앞전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소개할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사용을 하면서 치매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도 떨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을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살을 빼는 그냥 다이어트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뇨 치료제와 비만약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좀 수요가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펩트론이 1개월 지속성 치료제를 식약청의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국은 역시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회수량을 낮추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더해 나가서 1개월 지속성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속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바이오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도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까지 입증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으로는 우리가 뭘 또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위고비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GLP-1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유망해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GLP-1 성분을 기반해서 만드는 거는 일단 마약성이 없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잘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면 불티나게 팔릴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앞으로도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가 좀 합산이 되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다이어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은 이제 실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는 실비가 안 되지만 실비 청구가 되는 분들은 또 수요가 더욱더 급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단점으로는 뭐 각 기업별로 솔직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밸류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고밸류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사실 펩트론이 지금 미래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적정 주가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게 올라가서 포모 현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접근했을 때 조금 늦게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보다는 손실로 좀 더 깊은 조정이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제 제품화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속에서 언제든지 실망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핫했던 비만 치료제 여전히 시장에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였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로는 빼놓을 수 없는 바이오 사이클 중에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 설명을 드리면은 희소 혈액암 정복을 기대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구 속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R&D 기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비용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기술을 만드는 임상 기업들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실험 이제 이상 이후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수출에 대해서 1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조를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K바이오는 앞으로도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점과 단점 바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섹터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 들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임상 결과를 3상까지 꼭 진행하지 않고 한 1상, 2상까지만 진행한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수익 방법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적용하는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력이 있고 글로벌 빅파마한테 이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육성에서도 여전히 K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유의하면 좋을까요? 단점이면 역시나 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올라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상 중단으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력이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에서 아직 못 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있지만 밸류에 대한 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을 보면서 역시나 제약바이오는 한 방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이 바이오라는 키워드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렇게 두 가지의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실 바이오는 워낙 다 간다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비만 치료제가 좀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덜 오른 면역 항암제가 조금 안정감 있게 가지 않을까 해서 면역 항암제를 오늘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골라주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매력적인 종목 탑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반등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드릴 종목은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초에 상장이 된 새내기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술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약물 적합체 ADC에서 지금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DAC라는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DAC에 대한 임상 진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 게 오름 테라퓨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넣어서 특정 세포를 죽이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개발을 하고 있는 DAC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죽이면서 특정 세포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성에 좀 취약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ADC에 대한 다음 플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고 임상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름 테라퓨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좀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름 테라퓨틱은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에는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을 하겠다.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인데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가로 진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만 원으로 약간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포인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요새 들어서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트렌드를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회원분들이랑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만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유튜브 4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미래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